오늘은 한국 전쟁에 있어서 북한 공산군대의 지휘관은 경상도 사람이 많고 우리 국군 지휘관은 평안도 사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김일성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김일성은 북한 공산정권의 수반이죠. 수상인데 북한 그 공산군대 조선인민군을 지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경력을 봤을 때 만주나 또는 뭐 소련에 가서 실제로 군사 지휘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군사 일을 잘 몰랐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겼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군사 지휘에서는 일단 아니다 이래 보는 것입니다. 최용건 이 사람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민족 보위상인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말을 타고 그 군대를 사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 군대 지휘관 총사령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6.25 전쟁 때는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후방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군사 지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낙동강 전선에 전선사령관으로 갔던 김책이 군사 지휘를 했느냐? 이 사람 민간인입니다. 공산당원이죠. 공산당 중앙위에서 핵심 인사이긴 한데 군인이 아니고 군사 지휘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지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 공산군 특히 조선인민군의 그 6.25 때 가장 그 핵심적인 인사는 세 사람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강건 그리고 김웅 그리고 무정 이 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강건은 그 김일성의 부하였죠. 그런데 김웅과 무정은 중공 팔로군 출신들입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총참모장 강건은 작전을 전부 다 구상하고 실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북한 군대의 두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군단장 김웅 이 사람은 서울을 점령한 그런 군단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주력이죠. 주공이고 거기 이 군단장이 김웅이고 그 다음에 조공으로 들어왔던 춘천으로 왔던 사람이 무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강건이 경북 사람이고 김웅이 경북 사람입니다. 강건은 경북 상주, 김웅은 경북 김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북한 공산군대, 북한에 가서 공산군대의 총지휘관, 그러니까 남침을 했던 공격을 했던 기습 공격을 했던 그런 두 주역이 됐는지 그거는 참 의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맨 왼쪽이 일단 김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김웅 옆에가 박일우, 그다음에 김일성, 그다음에 중공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이 그 소련의 어떤 자동 소총을 가지고 와서 그 북한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강건입니다. 왼쪽에 또 정명사진처럼 나와 있죠. 이 사람이 경북 사람이죠. 그 외에 이제 김일성 맨 왼쪽부터 최용건, 김책, 김일, 김일성 이런 인물들이죠. 이 박성철 이 사람 그 15사단 이끌고 그 남침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경북 경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북한의 그 휴전회담 대표로 나왔던 사람들인데 맨 오른쪽이 이상조입니다. 북한군 1군단 그러니까 뭐 그 서울을 그 함락한 그런 군단장이 김웅이고 또 경북 출신인데 또 1군단에서도 주력사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영호의 북한군 3사단인데 이 이영호도 경북 출신입니다. 박성철 말씀드린 대로 경북 경주 출신이고 휴전회담 이상조 대표 부산 동래 출신이고 왜 이렇게 많은가? 이 경북 사람, 경상도 사람을 빼면은 북한 공산군대에서 가장 많은 게 함경도 출신들입니다. 함경북도 출신이 많습니다. 함경북도는 옛날부터 조선시대 그 경상도 사람을 그 3인으로 해서 옮겨놓은 곳이다 해서 함경북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 또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 북한군 지휘관들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함경북도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광엽, 오백룡, 또 무정, 박일우, 최강, 최충국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방호산, 최용진 전부 다 그 아주 골수 공산당원들이고 또 북한 군대 사단장급 지휘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함경남도에도 이제 김책, 오진우, 유경수 이 사람 아주 악명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탱크 몰고 와서 서울에서 또 그 서울대병원 우리 국군 그 부상자들 학살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평안북도에는 최용건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길림성, 홍룡강성 이런 데 있던 간도 사람들 최연, 전우, 이권무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고려인들, 러시아, 방학세, 이청송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는 또 교묘하게 묘하게도 또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안도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참모총장 최병덕입니다. 평안남도 출신이죠. 그리고 6.25 전쟁 때 가장 영웅이 된 사람이 백선엽 사단장 아닙니까? 그리고 포항기계전투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백인엽 동생입니다. 전부 다 평안남도 출신이고 손은일 해군제도 이 사람도 평안남도입니다. 이영준 사단장 뭐 이준식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친했다는 이용문 다 평안남도 출신입니다. 그 외에도 평안북도에도 보면은 김홍일 군단장을 필두로 해서 장도영, 최덕신, 이영석, 강영훈 이런 사람 다 평안북도 출신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평안도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군에. 그 외에도 함경남도 출신으로 이한림, 최석, 김창룡, 또 황해도, 최명신, 그 다음에는 중국 간도 지방, 김백일, 이성가, 강문봉, 만초, 러시아 출신 정일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최병덕, 당시 참모총장이죠. 왼쪽 사진, 단체 사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인엽, 백선엽 이 두 형제입니다. 백선엽이 형이죠. 백선엽 사단장 보면은 오른쪽에 미군하고 이렇게 작전 협의를 하죠. 이런 식으로 백선엽 사단장은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연합해서 전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싸우는 외국군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또 협력이 안 되면은 별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선엽 사단장은 주어진 미군 부대의 전력을 100% 활용한 어떤 그런 아주 지장이죠. 왼쪽에 백인엽 동생입니다. 이 동생도 포항기계전투에서 공훈을 세우고 또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죠. 손은일 제독입니다. 우리 해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해군 사실 6.25 전쟁 초기에 포항 앞바다 쪽에서 정체 모를 북한 그런 게릴라 실고온 배를 격침한 적이 있죠. 김홍일 군단장 이 사람 평안북도죠. 그 다음에 최명신 나 그 당시 6.25 때는 대대장을 했지만은 나중에 주월 한국군 사령관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체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는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모습입니다. 야전 지휘관에 물론 우리 남쪽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북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 출신으로 김석원, 이종찬, 원용덕, 장창국 많습니다. 서울 출신들 많죠. 그 다음에 또 충청남도 출신도 충청북도 출신으로 김종호 사단장 춘천 전투에서 북한군 2군단을 저지한 그런 공을 세웠죠. 민기식 사단장 이런 사람이 충청북도고 그 다음에 이형근, 유성열, 송요찬 이런 사람 충청남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임부택, 김정곤, 임충식 6.25 때는 전부 연대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에는 신현준 해병 초대 사령관이죠. 그 당시는 연대장인데 권준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경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에도 김익렬, 윤충건 이런 연대장들이 있었고, 일본 출신도 있습니다. 유재흥, 그 김정열 공군 초대 참모총장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군 주력은 김웅이 거느린 1군단입니다. 의정부 쪽으로 와가지고 서울을 함락시켰죠. 여기 보면은 김웅이 거느린 1군단은 이렇게 두 갈래로 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산 파주를 거쳐서 왔는데, 여기에 이제 1사단 백선엽의 1사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방호산의 6사단 그리고 최강의 1사단을 북한군이 보냈죠. 그리고 유재흥의 7사단이 있는 그 포천 의정부 방면에 북한군 3사단, 이용호의 3사단, 이건무의 4사단, 유경수의 105 전차 여단, 그러니까 북한의 탱크를 1군단 의정부 쪽으로 집중 투입한 거죠. 그래서 그 의정부 창동 전투에서 우리가 패하고 서울이 함락된 겁니다. 이런 그 북한군 1군단은 서울을 함락하고 바로 그 오산, 그 다음에 그 천안, 이런 걸 거쳐가지고, 건강을 건너고 대전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1군단의 어떤 그 주력 공격군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또 영동, 김천을 거쳐가지고 외관으로 해서 낙동강 교두보를 공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 교두보 전투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덜 수 있는 것은 다부동 전투인데, 이때 이제 백선엽의 1사단이 그 미군과 협력해 가지고 북한 2군단을 격파한 거죠. 북한 2군단의 그 13사단, 1사단, 3사단 전부 다 물리쳤습니다. 이 우리가 특히할 만합니다. 무정이 거느린 북한 2군단은 조공인데, 원래 김광엽이 하다가 싸움을 패하면서 전부 해임되고 대신에 무정이 이제 들어온 거죠. 무정도 원래는 김일성과 사이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그 배제됐다가 지금 김광엽이 제대로 못 싸우는 걸 보고 무정을 투입한 거죠. 그래서 무정이 이제 2군단을 이끌고 주로 그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도 이쪽으로 공격을 해왔죠. 여기서 이제 그 박성철 그 15사단도 같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 박성철은 경북 경주 사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군 1군단, 국군 1군단, 2군단을 나눴는데, 2군단이 이제 그 10월 1일 날 좀 일찍 동해안 쪽으로 그렇게 이제 진격을 해서 한경도 쪽으로 진출을 하죠. 백선엽의 1사단은 그 미군 군단에 배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후퇴해가지고 38도선 이남으로 내려왔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국군은 그래도 전력을 유지한 편입니다. 북한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끊기고, 그 다음에 포위 공격을 하는 바람에 북한군 병력을 거의 다 잃고, 이렇게 주요 지휘관들하고 간부들만 퇴각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은 괴멸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북한군 지휘관들은 거의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력이 없는 지휘관들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군 그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북한군 지휘관들이 대부분 그 바뀌고, 그 대신 이제 김일성의 척근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김일성에게 맹종하는 사람들이 집중 투입돼서 사단장, 군단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싸우는 것은 중공군이었기 때문에 북한군은 그 틈을 타 가지고 김일성이가 자기의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팔로군 출신들을 제외하고 자기를 맹종하는 사람을 임명한 거죠. 그렇게 해도 중공군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예, 이상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현상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올바른 설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경상도 사람이 조선시대 때 한경도로, 한경북도로 3인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적다 보니까 경상도에 있는 인구 일부를
그 한경도로 이주를 시켰죠. 그래서 한경도, 특히 한경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하고 가깝습니다. 한경남도는 전라도 쪽에서 사람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제강점기 때는 그 살기가 어려워서 경상도가 특히 일본과 가깝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했죠. 어렸을 때 보면은 과수원들 같은 거, 경상도, 특히 경주 부근에 많았지만은 대부분 다 주인이 일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주로 많이 이주를 갔는데, 거기서 자라고 공부 제대로 못하고 하는 가운데서,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평안도 쪽은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된, 어떤 의미에서 북한에서 가장, 한국 전체적으로도 평안도가 가장 기독교, 개신교가 아주 번창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쪽 사람들의 어떤 교육열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내려와서 결국은 남쪽에서 아주 주요 인물이 됐고, 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또 황해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출신들을 중용을 했습니다. 또 그런 점도 작용하고 해서 아마도 평안도 출신들이 여기 국군에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일단 제 견해입니다. 이것이 무슨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 견해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